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입니다. 영화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독의 의도를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1962년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인 프랑스와 트루포는 통역사를 대동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그가 존경하는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을 인터뷰합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오드리 헵번 등을 촬영했던 전설적인 사진작가 필리프 홀스먼이 이 인터뷰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이 심층 인터뷰는 히치콕 트루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어서 마틴 스콜세이지, 웨스 앤더슨, 데이비드 핀처 등 수많은 영화 감독의 필독서가 됩니다. 인터뷰 중 히치콕은 이미지의 크기가 감정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촬영할 때 프레임 속 피사체의 크기를 그 장면이 지닌 감정적 중요성과 비례하게 연출했다고 말하죠. 즉, 화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관객에게 가장 큰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던 반면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의 한 장면입니다. 절대 반지의 운명을 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다양한 종족들이 각자의 이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절대 반지에 비친 종족들의 작은 모습을 보며 관객은 반지의 강력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죠. 이번 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히치콕의 작품에 매료됐다는 데미안 셔셀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위플래시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시각적 요소들이 화면의 비율을 서로 쟁탈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플래시는 비현실적인 만큼 완벽한 연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끌어내려는 광기 어린 교수와 그 기대에 집착하다 자신이 파괴될 지경에 이른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힘의 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명망 있는 음악학교에 입학한 주인공 앤드류는 언젠가 전설적인 재즈 드러머가 되길 꿈꾸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에 몰두합니다. 어느 날 앤드류는 플래처 교수의 눈에 들어 그가 이끄는 교내 최고의 밴드에 합류하게 되죠. 위플래시에서 감독 데미안 셔젤은 플래처에게 압박을 받는 앤드류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크기를 이용한 연출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앤드류가 플래처의 실체를 알게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보조 드러머였다가 교내 최고의 밴드에 발탁된 앤드류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플래처의 수업에 들어갑니다. 밴드 연주자들이 교실로 몰려 들어옵니다. 이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앤드류의 시점에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줍니다. 신입생에 불과한 앤드류는 선배들의 동작을 거인들의 움직임처럼 느끼고 있죠. 이러한 연출은 화면 속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듯한 샷들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플래처가 손을 뻗습니다. 카메라는 아무것도 없는 교실 벽을 배경으로 플래처의 손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바로 위치를 바꿉니다. 굳이 플래처의 손을 앤드류와 함께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플래처의 손은 앤드류의 형체만큼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손은 플래처가 밴드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다루듯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연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롬본 연주자들 가운데서 음이탈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압도하는 거대한 플래처의 형체가 연주자들을 하나씩 스쳐 지나갑니다. 플래처는 결국 한 명을 지목하죠. 지목된 연주자를 보여주는 샷에 아웃포커싱된 플래처의 형체가 엄습합니다. 연주자가 압박에 못 이겨 음이탈을 인정하자 플래처의 형체는 연주자의 얼굴 위에 들이우게 됩니다. 연주자의 모습은 플래처의 형체에 밀려 구석까지 몰리고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연주자는 밴드에서 쫓겨납니다. 앤드류가 연주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목격한 사건 때문에 앤드류는 무척 위축되어 있었지만 플래처는 친절한 대화로 앤드류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관객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죠. 대화가 시작될 때 앤드류를 보여주는 샷에서 플래처는 윤곽만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앤드류의 샷에서 플래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죠. 결국엔 플래처의 머리와 손이 화면의 반을 장악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앤드류를 장악한 플래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시 연주가 시작됩니다. 플래처가 틀린 박자를 지적하기 위해 앤드류에게 다가오면서 플래처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관객이 느끼는 긴장감도 점점 커집니다. 지금까지 앤드류와 함께 프레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수석 드러머의 존재는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제외되죠. 플래처의 분노와 앤드류의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플래처와 앤드류가 클로즈업 됩니다.
극대화된 이들의 얼굴 크기는 이들의 극대화된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플래처가 앤드루의 정신을 잠식하면서 앤드루가 악기와 교류하는 방식도 시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플래처에게 구타와 모욕을 받고 돌아온 이후의 연습 장면에서는 악기가 화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속에서 구석에 몰렸던 트럼본 연주자 같이 앤드루도 한쪽으로 몰려 악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죠. 플래처를 처음 만나고 나서 동경심을 갖게 되었을 때 연습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앤드루는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속 피사체의 크기를 통한 연출은 피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보여줍니다.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찾아올 불행을 암시할 때 자주 쓰이는 장치이기도 하죠. 첫 장면부터 관객에게 두려움을 불어넣고 싶었다는 데이미언 셔셀은 이런 기법을 영화 전체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재즈밴드와 드럼이라는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를 관객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